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아시죠? 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한국인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생신가? 할 정도로 무척 기뻤거든요. 당장 사서 읽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11월에 딸의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기다렸었죠. 근데 이 책이요, 무척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친척분이 계시는데요. 예전에 이 책을 읽었었대요. 그런데 이 책이 사실 이 책의 그 형부하고 처제가 좀 그런 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토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하고는 너무나 맞지가 않고, 그리고 이 작가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쪽 편에 이렇게 많이 쏠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저도 막 읽고 싶다는 이렇게 열망이 이렇게 좀 수그러든 거예요. 그냥 다음에 그냥 기회가 있으면 읽어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는 그냥 미국에 왔죠. 그런데요, 이 책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냐면요. 이것이에요. 이거 한강 작품.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Never. You, 한강? 채식주의자. 아빠가 읽고 싶다고 했어요. Yeah, that's right. Thank you so much. Okay, that's nice. Thank you very much. 이 책을 받는 순간 읽고 싶다는 열망이 줄었다라는 게 맞았나? 그리고 내가 이 책을 그렇게 궁금해했었나? 마치 이 책을 늘 생각했던 사람처럼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당장 읽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읽는 내내 책을 손에 놓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대단한 그 몰입감을 느꼈거든요. 그 이유는요, 참, 그리고요, 이거는 완전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만의 개인적인 생각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몰입감을 느꼈던 그 이유는 첫째가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쓰는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심사숙고하게,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정말 정성 들여, 그리고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작가든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더 강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이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 책의 내용은 이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강력하게 표출한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좀 용기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둘째 파트 몽고 반점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19금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요, 거기에서 좀 이렇게 망측하고 또 우리나라 정세에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시각으로 갈 때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그런 좀 유교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19금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도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그냥 작가만을 생각하게 됐어요. 작가가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방식을 택했나, 이런 거에 저는 조금 몰입을 했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용기도 필요했겠다. 그리고 되게 창의적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은요,
조금 이렇게 약간 선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영상에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감상해 보시고요. 그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참,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약간 좀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의 영상에 제가 이렇게 우산을 들고 이렇게 셔츠를 이렇게 둘러맨 그런 이게 장면이 있는데 그 우산의 색이 파란색이고 그리고 제가 셔츠를 둘러맨 게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대한민국 대선이 아니라 총선 그쯤이었는데 그 파란색이 그 어떤 좀 당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어떤 분이 댓글에도 달았지만 메일에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제 여러 산을 보는데 자기의 그런 어떤 색깔을 나타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약간 겁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어떤 색을 썼는데 아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파란색도 쓰면 안 되고 빨간색도 쓰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저도 예전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나마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이제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훼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횡설수설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오해가 정말 없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 책을 2번 읽고요. 지금 이제 3번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 좁은 생각으로는 이 책은 괜히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럼 이 책을 그 노벨 문학상을 주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이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올해 목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책을 영어로 읽어야지 라는 목표예요. 꿈이 생기니까 이뤄야 될 게 하나 더 생기니까 제 마음이 조금 바빠졌어요. 근데 바빠짐과 동시에 조금 더 활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제 몸과 제 마음이 정신과 마음이 이렇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면 결론은 건강이더라고요. 세나님들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